자, 안녕하세요. 이 팀장의 메타 수학 제대로 써보기 제6탄. 아직도 모르시나요? 문제지 제작 과정 4가지의 주요 핵심 기능. 자, 저희 메타 수학의 시험지를 만드는 이제 기능이 있죠. 그 기능 중에서 4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지를 제작하는 과정, 즉 4가지 주요 핵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 메뉴 중에서 이제 수업이라는 메뉴에 보면 저희가 이제 밑에 문제지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죠. 네, 문제지 만들기. 일반적으로 이 문제지 만들기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시험지를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학생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문제지를 만들게 되면은 배정 문제지랑 미배정 문제지 둘 중에 어디로 간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정 문제지로 가죠. 그러니까는 학생 이름이 찍힌 채로 배정이 되면서 시험지를 만들어지나 미배정 문제지로는 저장이 안 되죠. 대신에 학생들을 체크 풀고 문제지 만들기를 누르면은 배정 문제지로 가요, 미배정 문제지로 가요. 그렇죠. 미배정 문제지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지를 따로 체크를 눌러서 향후에 빨간색 배정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배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구조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문제지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 6개가 나오는데 저희가 계산력 학습지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학습부터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이 5개 메뉴는 5단계 제작 과정을 따른다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 시험지를 제작하는 과정 4가지 기능이 이 버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볼게요. 교과학습을 먼저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은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학년과 내가 원하는 단원, 내가 원하는 단원을 딱 눌렀을 때 눌러서 2단계로 타고 들어가 보면 자 화살표 누르면 저희가 일반 설정과 상세 설정 2가지가 있죠. 이 일반 설정의 2가지 방식과 상세 설정의 1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설정 2개, 상세 설정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중에 3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중간에 보시면 시험지 수준이 있죠. 이 시험지 수준이 몇 레벨부터 몇 레벨까지 있어요? 1레벨부터 7레벨까지 시험지 수준을 총 7배로 메타 수학은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이 1레벨부터 7레벨까지는 본사가 여기 끝에 난이도 비율 조정을 눌러보면은 저희 본사에서 전국 평균을 고려해서 저희가 난이도를 세팅해 놨죠. 자, 메타 수학의 문항 난이도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하, 하, 중, 상, 최상 5단계 문항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문항 레벨을 기준으로 시험지 레벨은 1레벨부터 총 7레벨까지 또 7개로 세분화시켜 놨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지만 사용자가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를 입맛대로 바꿔서 쓰시는 거라고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팀장님 레벨 3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메타수학의 시험지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쓰는데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황당해 가지고 "원장님 저희가 레벨을 수준을 원장님께서 바꿀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대. 난이도 비율 조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더니 "아 저는 이거 그냥 레벨 1 부터 7 레벨까지 정해진 채로 쓰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오해죠. 왜냐면 사용자가 바꿀 수 있어야죠. 어떻게 저거를 전국 수준을 저희 본사에서 정합니까? 시험지 수준을. 그렇죠. 그래서 요 수준, 시험지 수준을 사용자가 바꾸게끔 되어 있고 이 레벨을 이제 내가 원하는 레벨을 눌러서 문항수를 고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입력 최대 300문제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밑에 난이도랑 영역은 안 눌러지는데 이거 안 눌러지는 이유는 뭐예요? 레벨이 아니라 선택 안 함을 눌렀을 때만 체크 버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최상급이랑 최하급을 뺀다든지 서술형이랑 객관식을 뺀다든지 주관식만 갖고 와. 요렇게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주요 기능입니다. 즉 시험지 수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 회차가 있는데 이 회차가 단원별 종합 단원 종합이 안 눌러질 거예요. 이게 안 눌러져서 저희 본사로 많이들 전화를 하시는데 이 회차기는 오늘 그냥 제대로 짚어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 2단계에서는 학생들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전 단계로 가보면 먼저 단원을 고르기 전에 학생들을 지금이라도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바깥에서도 저희가 이 화면을 나가서도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학생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요 학년별에 이제 유학생과 유학생 이렇게 1레벨부터 5레벨까지 갖고 있는 학생들 5명을 선택했는데 저희가 이 학생들 레벨도 1레벨이 가장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애들, 그다음에 7레벨이 가장 극상위권 애들을 뜻하는 거겠죠. 여기에 레벨은 누구 레벨이에요? 시험지 레벨이에요? 이 학생들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의 수준이죠. 학습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고른 채로 오른쪽에 학생들을 물고 이 단원을 딱 들어가 보면 그때는 이 회차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 단계에서 이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이렇게 회차로 4회차로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지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장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네 장이 만들어지죠. 근데 네 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단원별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그 1차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을 단원을 세분화시켜서 네 장으로 범위를 쪼개서 만들어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첫째 장은 어느 단원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 2회차는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 뭐 3회차는 뭐 2단원부터 첫 번째, 또 4회차는 2단원 뭐 마지막 범위 이렇게 해 가지고 얘가 균등 분배를 해 준다고요. 그럼 단원 종합은 뭘까요? 원장님들. 단원 종합은 저 4장을 만드는데 저 1차 방정식 전체 단원으로 4장을 동일하게 만들어 줘 이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분들께서는 선택하시면 되죠. 내가 4장을 만들 건데 2주치 분량 또는 1주일치 분량을 4장을 만들 건데 단원별로 애들 레벨별로 쪼개서 만들 건지 단원을 합쳐서 4장을 만들 건지 즉 얘를 만들든 이 시험지 4장은 누구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죠. 학생들 수준, 애들 레벨별로 맞춤형 수준별 시험지가 만들어지는 기능이 저 회차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학생들 레벨로 만드는 기능이 없는 줄 아세요. 메타수학은 시험지 레벨뿐만 아니라 애들 레벨로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 학생들을 선택했을 때 이 회차 기능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학생들을 선택 안 하고 시험지를 만들 수도 있고 학생들을 선택한 채로 만들 수 있지만 학생들을 선택했을 때는 배정 문제지로 가나 이 회차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주요 핵심 기능 두 번째 기능이죠. 애들을 물고 애들 수준에 맞게 회차별로 단원별로 나눠서 만들 거냐 단원을 묶어서 4장을 동시에 만들 거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상세 설정을 한번 봐야 되겠죠. 상세 설정은 시험지 레벨과는 무관하게 이 상세 설정은 두 가지 탭을 갖고 있는데 일단 단원별로 난이도 문항수가 나오죠. 메타수학 참 친절한 게 소단원별로 문항수가 난이도별로 다 총 문항수가 표시가 돼요. 이게 다른 상품을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들은 이 단원 안에 몇 문제 있는지도 보여주지 않는 상품들이 의외로 많죠. 조금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메타수학 참 솔직한 게 저 단원에 몇 문제 있는지 사용자분들이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범위가 소단원으로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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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입력할 수 있으나 소단원 기준으로만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니죠. 중간에 옵션이 있죠. 중단원으로 합칠 수도 있고 대단원으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개수를 입력해도 되고 이렇게 뭐 시험 대비 차원에서 좁은 단원에서 잘게 쪼개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수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유형별 난이도는 이 소단원 안에도 그 회사에서 지정한 유형값이 있죠, 유형값. 수학은 서단원 밑에 유형으로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 요 유형값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항을 쪼개 놓고 내가 원하는 특정 유형에서 난이도의 개수를 입력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항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설정, 학생들 레벨 회차,
시험지 레벨별, 그다음에 상세 설정에서 단원별로 개수를 입력할 거냐, 또는 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 개수를 입력할 거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네 가지 핵심 기능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 가지만 보여드렸네요, 제가. 네,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는 2단계 말고요. 여기 전혀 없고 1단계로 다시 가보세요. 백 해보세요. 백 하면 여기 단원 위에 빨강색으로 뭐 크진 않지만 문항 직접 출제라는 빨간색 버튼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얘를 누르면 갑자기 3단 레이어 폼으로 바뀌면서 시험지 제목을 먼저 설정하는 창과 더불어서 초등, 중등, 고등, 수능 기출까지 네 가지 탭으로 모든 학년에 대한 그 학년값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1차 방정식 활용이다. 또 소단원의 거속시에 관한 문제를 내가 불러와야지 하면은 여기 이제 거속시까지 딱 선택한 다음에 물론 유형까지도 다 선택이 되지만 범위가 너무 좁아지죠. 문항 조회를 딱 누르게 되면은 조회된 문항이 270문항이 딱 뜨면서 요 단원에 있는 모든 문항의 DB를 전부 다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게 뭐죠? 문제를 보면서 원하는 문제를 장바구니 담듯이 문제를 고르는 메뉴죠. 이 메뉴가 호불호가 갈리죠. 장점은 뭐예요? 특히 고등부 운영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문제 보면서 고르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그 자동 기능이 편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분들의 어떤 그 시험지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문제를 보면서 뽑는 기능이 없을까? 왜 꼭 상품들은 자동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는가? 내가 난이도 설정을 하고 단원을 고르고 시험지를 25문제 설정해서 시험지가 불러오면 꼭 그 25문제는 내가 원치 않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꾸기 전에 직접 문제를 고르는 과정은 없을까? 내가 이 DB 안에 있는 문제를 다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뽑는 기능은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수학은 자동 기능과 더불어서 개수를 입력하거나 시험지 레벨, 학생들 레벨 수준을 다 구현해 놨지만 마지막에 문제를 보면서 뽑는 기능까지도 구현을 해 놓은 거죠. 자, 중학교 문제 10문제를 골랐는데 여기서 중고등부 문제를 또 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고등부를 눌러서 이번에는 요 단원에 뭐 예를 들어서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요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요 2차 방정식의 그래프 판별 문제를 문항 조회를 누르는데 297문제가 너무 많으니 최하급이랑 최상급 빼고 상중하 중에서 객관식 필요 없고 서술형 필요 없고 주관식만 보여줘 해서 압축을 시킬 수 있죠. 여기 옵션으로.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해서 중학교 문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고등학교 문제도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나의 시험지에 초중고 문제를 전부 다 합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적극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렇게 18문항을 선택한 문제를 다음 단계로 딱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시험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학생들 일괄제의 할게요. 자, 학생들 없죠? 첫 번째는 빨간색 버튼을 통해서 문항 직접 출제를 들어가서 3단 레이어 요 폼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학년과 단원의 문항들을 보면서 직접 골라서 뽑아내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단계에서 그냥 단원을 눌러가지고 대중소단원 범위 다 입력할 정할 수 있죠. 네, 중단원 하나 골라서 시험지 레벨별로 뽑는 기능 둘. 그 다음에 1단계에서 학생들을 골랐다면 회차로 학생들한테 바로 배정도 가능하지만 내가 시험지를 만들 때 애들 수준별로 각각 따로 자동으로 만들 거야. 대신에 단원으로 나눠줘. 아니야, 단원을 합쳐서 4장을 만들어줘. 4회차로. 이렇게 만드는 거 셋. 마지막으로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문제 개수를 보면서 직접 이렇게 개수를 컨트롤 할 거야. 소단원 기준으로 또는 중단원 기준으로 대단원 기준으로 이렇게 또는 유형을 따고 유형별로 다 쪼개서 내가 원하는 유형, 특정 나이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도형의 길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유형별로 내가 갖고 올 거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주요 핵심 기능으로 시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지 네 가지 기능은 요 교과학습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평가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평가도 이렇게 빨간색 버튼과 더불어서 2단계에서 전부 다 시험지 레벨별로 다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학습이 메인 메뉴가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평가는 시험지를 만들 때 학생 레벨별로 만드는 기능은 아쉽게도 없어요. 그리고 수능 모의사 기출도 빨간색 버튼은 있지만 단원까지는 고를 수 있지만 수능 기출은 연도별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험지 레벨로는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과학습이라는 메뉴가 주요 핵심 기능 4가지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메뉴입니다. 물론 평가로 시험지를 만들면은 저희가 분석지가 연동돼서 만들어지는 그 메리트는 있으나 이 4가지 핵심 기능, 즉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요 문제지 제작 과정의 4가지 주요 핵심 기능은 바로 교과학습 안에 4가지가 주요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에 교재 매칭이랑 평가, 수능 모의사 기출은 제작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어떤 인터페이스나 UI를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아마 교과학습의 4가지 방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교재 매칭부터 수능 모의사 기출까지 굉장히 수월해지고 쉬워진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팀장의 메타수학 제대로 써보기 6탄 아직도 모르시나요? 이제는 알겠죠? 이제는 아시겠죠? 문제지 제작 과정의 4가지 주요 핵심 기능 요거를 좀 아시면은 내가 이제 내가 편한 대로 내 입맛대로 문제를 직접 보면서 고를지 학생 수준별로 시험지를 만들지 시험지 레벨별로 만들지 직접 단원의 개수를 보거나 유형의 개수를 보면서 개수를 입력할지 이렇게 편하신 대로 접근하셔가지고 메타석의 시험지를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